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인 만큼 많은 논란 속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곳곳에 시설물을 살피는 손길이 분주한데 전북 익산에는 금이 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데도 손댈 수가 없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용문인지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늦장마가 찾아왔잖아요. 좀 큰 예.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야 할 텐데요. 예, 뭐 비 피해라고 하면 작년이 제 기억에 가장 큰 피해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작년에도 늦장마였는데 54일간의 장마여서 아주 피해가 컸죠. 그랬죠. 근데 올해도 이제 늦장마라고 하는데 좀 걱정을 하는 건 강수, 집중호우, 폭우 이런 거에 좀 걱정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 피해 없이 다들 좀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의 수해를 교훈 삼아서 올해는 곳곳에서 미리 장마에 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익산에는 집안 침하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면도로와 맞닿아 있는 익산시 평화동의 2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바닥과 집안 사이에 2뼘가량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건물 안 벽에는 어른 손이 들어갈 정도의 금이 생겼습니다. 천장과 벽 사이도 갈라져 큰 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또 빠졌다가 말랐다 줄었다 한 게 말랐다 줄었다 하니까 집이 자꾸 가라앉아요. 그런 게 미쳐버리겠어요. 건물주의 신고를 받은 익산시는 지난해 2월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 묻힌 상수도관에서 새는 물과 지하수에 의해 토사가 쓸려 나가면서 집안이 내려앉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익산시에 집안 보강 공사는 물론 건물 균열 등에 대한 보수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집안 보강 공사만 해주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상수도관 누수가 집안 침하에만 영향을 줬다며 건물 균열 등에 대한 보수 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집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안전이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공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선정을 하면 되거든요, 피해자가. 결국 익산시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소송을 시작한 건물주인.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다가올 장마가 걱정입니다. 장마가 진다 오면 모든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지하가 들어가서 있으면 물이 집이 전기 나갔어요. 위험하지. 그런 게 걱정이죠. 네, 건물의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공사는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안전과 생존을 위해 공사 먼저 시작한 게 당연하겠죠. 나중에 이제 그 공사비를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건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는 아마 현실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시니까 공사비를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사비 산정에서 내가 먼저 돈 썼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손해배상액을 받는 게 아니라 감정액이 또 따라서 감정액과 과실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 섣불리 또 공사를 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현재 건물주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사실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 새에 해결되는 절차는 아니잖아요. 장마는 이미 시작됐다고 하고 또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만도 합니다만 그 전에 원만한 좀 처리 방법이 없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아까 공무원분께서 배상공제에 들어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배상공제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영조물 책임배상공제거든요. 그러면 보험에 이 영조물, 그러니까 익산시 어떤 소유물 아까 상수도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누수로 인해서 집안 침하가 있었다는 원인 관계는 좀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럼 영조물의 어떠한 피해거든요. 그럼 영조물 배상 공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민 입장에서는 이 상수도관으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아마 그 익산시에서는 배상 공제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게 또 소송에서는 핵심이고 이 부분 때문에 또 소송이 길어지는 원인이 될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집안 침해 자체는 인정이 됐고
건물 균열 등에 대해서도 뭐 시차원의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이게 이번 소송의 쟁점인데 그 연관성을 밝히는 일이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혹시 뭐 선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법리적인 걸 좀 떠나서 과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이 건축물에 관한 감정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이 집안 침하와 건물 균열의 인과관계를 좀 밝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물 균열도 건물이 노후화돼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집안이 침하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퍼센테이지 산정까지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그러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좀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우리가 이제 흔히 행정기관을 하는 소송을 예를 들면은 운전면허가 뭐 정지가 됐거나 아니면 영업이 취소가 됐거나 이런 어떤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하는 게 행정소송이에요. 사실 네. 이게 이 행정소송을 하는 건 상당히 그 흔히 있는 일이죠. 아주 뭐 보통 이제 일반 시민이 뭐 보통 접하기는 어려워도 이제 아주 흔히 있는 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 경우에도 뭐 드물게 있긴 한데 네. 아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이런 경우는. 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부디 전북 지역은 올 장마철에 많은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전북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